한겨울의 공기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굳어 있었지만 그 정적 속에서 묘하게 귓가를 건드리는 기척 하나가 오래도록 남았다. 한국 사회에서 하루의 피로를 견디기 위해 반복되는 노동은 누구에게나 익숙하지만 그 익숙함이 매번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때로는 일상의 틈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끼어들어 삶의 방향을 바꾸곤 한다. 강원도 춘천 외곽의 산업단지에서 야간 근무를 맡고 있던 한재석은 바로 그런 순간의 문턱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 정년을 앞두고서도 여전히 임시직 현장을 전전했고 주변에서는 그를 성실한 사람으로 평가했지만 스스로는 점점 작아지는 존재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 가족과 멀어진 감정적 거리, 서울에서 일하는 자식들의 드문 연락, 경제적 부담,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늘어가는 불안이 뒤섞이면서 그의 하루는 습관처럼 흘러갔다. 그날도 원래라면 특별할 것이 없는 하루였다. 회사를 떠난 다른 근무자들은 빠른 귀가를 선택했지만 재석은 마지막 점검을 맡았다. 책임감 때문이라기보다 어쩐지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자신이 남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습관 같은 것이 그를 머물게 했다. 한국의 중장년 남성에게 흔히 보이는 자책과 의무감이 그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지 오래였고 자신조차 그 감정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그날 역시 그는 늘 그렇듯 일을 마무리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들려온 작은 소리가 그의 사고 흐름을 끝내 바꾸어 놓았다. 처음에는 기계가 멈추는 소음이나 먼 곳에 철제 부품이 부딪히는 잔향쯤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재석은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단순한 잡음이 아니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직업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는 어떤 종류의 위험이나 이상 상황을 감지할 때 유독 예감이 빠른 편이었다. 그 직감이 다시 한번 작동했다. 단순한 착각이라고 넘기기엔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러나 그는 딱히 뭘 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 잠시 고민했다. 불필요하게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았고 괜히 오해받을까 싶어 망설여지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가끔 동물들이 들어오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또 아무것도 아닐 거야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소리는 변함없이 반복되었고 그 안에 담긴 어딘가 절박한 기운이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재석은 자신이 왜 그 순간에도 돌아서지 못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책임감 때문도 의무감 때문도 아닌 단순한 인간적 호기심과 묘한 불안감이 그를 그 자리에 붙잡았다.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시선을 두던 그는 뜻밖의 진실 앞에 멈추게 되었다. 예상과 달리 그 소리는 인간의 귀를 피할 만큼 미약했지만 동시에 주변 소음과는 분명히 다른 결을 지니고 있었다. 여러 해 동안 온갖 기계를 다뤄본 그는 소리의 성질을 대체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기계음도 바람소리도 아니었다. 무언가 살아있는 존재에서만 나올 수 있는 울림이었다. 재석은 더는 애써 모른 척하기 어려워졌다. 생활 속에서 수없이 보아왔던 외면과 무관심이 그 순간만큼은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서로의 자리에서 버티기 위해 오히려 타인의 고통을 지나치도록 익숙해져 버린 모습이 흔하지만 그는 그날만큼은 그 익숙함 속에 편안히 숨지 못했다. 그 소리는 마치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듯 했다. 그는 어떻게든 그 정체를 확인해야만 한다고 느꼈다. 그렇게 억눌린 감정이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그의 사고는 어느새 분명한 결론을 향해 기울어졌다.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예감. 그 예감은 그날따라 유난히 강렬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토록 끌리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살면서 키워온 책임감이 묘하게 다른 형태로 떠올랐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무심히 거리감을 유지했고 아내와의 대화도 예전처럼 빈번하지 않았다. 그는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인지조차 불확실한 채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런데 그 조용한 현장에서 설명할 수 없는 작은 울음소리가 그의 내면 깊은 곳을 건드렸다. 재석은 결국 결단을 내렸다.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소리가 그를 이끌었다. 점검 도중 마주한 당혹감과 의문 속에서도 그는 알 수 없는 책임감을 느끼며 그 소리를 따라갔다. 마치 여러 해 동안 눌려있던 본능적 친절함이 순간적으로 깨어난 듯
그의 사고는 어느새 분명한 방향성을 띠고 있었다. 그는 그 소리가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듯 사소한 인연도 때로는 삶의 전환점을 만든다는 것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그 가능성을 조용히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 멀리서 반복되는 미약한 울음은 점점 더 구체적인 의미로 들려왔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 오래전부터 있고 지낸 인간적 연민의 흔적을 깨웠다. 자식들이 멀어졌다고 느낀 순간들, 자신이 더는 누군가에게 절실한 존재가 아니라는 허무함, 고용불안 속에서 매번 품었던 불안 같은 것들이 그 울음과 이상하리만큼 연결되었다. 그는 그 감정의 흐름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그 울음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움직이던 그는 마침내 그 소리의 근원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순간 그의 일상은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그곳에 있는 존재는 믿기 어려울 만큼 작고 연약했다. 생후 얼마 되지 않은 흰색 진돗개 한 마리였다. 아직 이름도 없고 존재조차 누구에게도 인식되지 않은 작은 생명. 이 사회에서 작은 생명들이 흔히 겪는 운명처럼 그 개는 차갑고 무심한 공간 한가운데에 남겨져 있었다. 누군가의 부주의였는지 혹은 의도적인 버림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것이 오랫동안 외면당해 왔다는 사실만큼은 명확했다. 재석은 그런 현실을 이미 여러 번 목격해왔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지나칠 수 없었다. 그는 이 작은 존재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에게 맡겨진 것만 같았다. 진돗개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충성심과 용맹함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그 상징성조차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없었다. 어느 누구도 이 작은 생명을 알아보지 않았고 도움을 줄 사람도 없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재석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에 휩싸였다. 그 감정은 단순한 연민도 일시적인 충동도 아니었다. 오랜 세월 여러 책임 속에서 묻어두었던 인간적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며 그를 움직이게 했다. 그 작은 울음은 단순한 구조 신호가 아니라 어쩌면 재석 자신에게도 필요한 살아있음의 증거처럼 여겨졌다. 그는 이 생명을 포기할 수 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다. 현실적 부담, 나이, 경제적 사정, 가족들의 반응 등 수많은 변수들이 떠올랐지만 어느 하나도 그의 마음을 막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런 변수들은 잠시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뿐 결정의 흐름을 방해하지 못했다. 그는 이미 이 생명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 선택은 단순히 동물을 향한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에게도 필요한 온기를 회복하려는 본능적 움직임 같았다. 그 작은 존재가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가치를 일깨우고 있었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서 들려온 미약한 울음이 그의 삶을 향해 조용히 손을 뻗고 있었고 그는 그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이미 뒤돌아설 수 없었다. 그렇게 재석의 인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한 방향으로 움직여가기 시작했다. 재석은 작은 생명을 발견한 순간부터 마음이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단순한 연민 이상의 감정이 가슴 안쪽에서 밀려왔다. 그러나 그가 고민할 시간을 갖기에는 상황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근무지에서 바람이 거세지자 그는 선택을 미룰 수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은 없었고 연락할 곳도 마땅치 않았다. 작은 개는 점점 미약해졌고 울음도 끊어질 듯 이어졌다.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자신이 나서야 한다는 오랜 세월 가족을 책임지며 쌓아온 의무감과 비슷한 결이 다시 떠올랐다. 그 감정은 이번만큼은 버거움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흐름이었다. 그는 작은 존재를 보호할 방법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나갔다. 일터에서 발견된 생명을 집으로 데려가는 일이 옳은 선택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그것 말고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즉각 움직여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기온이 더 내려가면 이 작은 존재는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했다. 한국에서 겨울은 누구에게나 견디기 힘든 계절이지만 버려진 존재에게는 특히 잔인했다. 재석은 그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퇴근 준비를 하며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계산을 했다. 늦은 시간에 아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위험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런 고민들은 결국 실천을 막는 요소가 되지 못했다. 이미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살아남을 희망이 거의 사라져가는 생명을 외면한 채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작은 개를 품에 안은 그는 갑작스러운 책임 앞에서 오랜만에 생경한 감정을 느꼈다. 마치 잊고 지낸 온기가 되살아나는 듯 했다. 생명이 주는 무게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예상보다 훨씬 컸다. 그는 이 작은 존재가 왜 자신 앞에 나타난 것인지, 그리고 왜 자신이 이 상황을 피하지 못하는지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이 길어질수록 답은 더 분명해졌다. 이것은 선택이라기보다 자연스러운 흐름에 가까웠다. 자신의 일상 속 빈틈에 예상치 못한 이유가 들어온 것 같았고, 그 이유가 지금만큼은 부담이 아니라 의지가 되었다. 퇴근을 위해 차에 오르면서도 재석은 초조함을 감추기 어려웠다. 작은 개의 숨결이 일정하지 않아 마음이 더욱 급해졌다. 그것은 단순히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새끼의 몸 자체가 이미 극한 상황에 내몰렸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는 익숙한 주행을 포기하고 최대한 빠른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날따라 눈이 거세졌고 도로 상태도 악화되기 시작했다. 재석은 운전대를 잡고 머릿속에서 여러 가능성을 떠올렸다.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작은 생명이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등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하지만 그는 위험을 고려하면서도 속도를 줄이는 데만 집중했다. 작은 개가 흔들림을 버티지 못할까 두려웠고 차 안의 온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도 신경 쓰였다. 오래된 차량의 난방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고 그의 걱정은 점점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어떻게든 집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그의 삶이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흘러왔듯 이번에도 그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운전을 이어가며 그는 자신이 왜 이 상황에 이토록 흔들리는지 다시 곱씹었다. 단순한 동정심이라기보다 삶의 어느 순간부터 잊고 지낸 책임감과 존재 이유의 감각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다. 수년 동안 그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자식들이 성장하여 떠나고 아내와의 대화도 줄어들면서 그는 서서히 주변에서 밀려나는 듯한 느낌을 받아왔다. 더는 누구에게도 절실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되던 시기에 뜻밖에도 작은 생명이 그의 삶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것이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진 것이 그에게도 의외였다. 불안과 책임감이 뒤섞인 가운데 그는 작은 개의 미약한 존재감을 느끼며 마음속의 의지를 다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 과정이 힘들어도 괜찮았다. 오히려 그 과정이 그에게 또 다른 의미를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차 안에서 계속 이어지던 불규칙한 숨소리는 어느 순간 희미해지는 듯도 했고 다시 조금 살아나는 듯도 했다. 재석은 불안감을 억누르며 손에 힘을 주었다. 집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눈앞에 놓인 선택이 단순히 작은 동물을 구하는 문제를 넘어서 자신에게 닥친 어떤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피해갈 수 없었다. 삶이 반복되는 일상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오랜만에 실감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에게 묘한 안도감까지 주었다. 새로운 책임이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어딘가 따뜻했다. 운전이 계속될수록 그는 점점 더 마음을 고르게 다잡았다. 아내가 놀라거나 당황하더라도 결국 이해할 거라고 믿었다. 적어도 그가 갑작스러운 충동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설명할 수 있었다. 그는 점점 각오를 다져갔다. 문제는 많겠지만 잘 해결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지금은 되도록 빨리 집에 도착하는 것만이 중요했다.
작은 생명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그의 마음을 조여왔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말하듯 생각을 이어갔다. 이 작은 존재가 나에게 찾아온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 그것은 미신적인 의미가 아니라 삶의 흐름 속에 드물게 찾아오는 전환점 같은 느낌이었다. 한국의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그러하듯 그는 자신의 삶에서 점점 사라지는 존재감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 말도 할 수 없고 자기 의지도 표현할 수 없는 생명이 그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듯 다가온 것이 이상하리만큼 자연스러웠다. 재석은 그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기로 했다. 그것은 논리적인 결정보다는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선택이었다. 그는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마음속에서 여러 불안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작은 기대도 품었다. 이 생명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았다. 집에 도착하면 곧바로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었다. 아내는 걱정이 많지만 따뜻한 사람이다. 놀라더라도 결국 함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그렇게 그는 속도와 긴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운전을 이어갔다. 주변의 어떠한 상황도 더는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 작은 개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그 희박한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더 남겨두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는 무모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에게 그것은 삶의 일부를 다시 붙잡는 과정처럼 보였다. 예기치 않은 만남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었고 그는 그 흔들림을 따라가며 오랜만에 스스로의 삶의 목적이 생기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 감각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확실했다. 그는 돌아갈 수 없었다. 이미 그의 선택은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이 작은 생명이 끝까지 버티도록 돕는 일이었다. 운전이 계속되는 동안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삶의 무게 속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작은 선행 하나가 오히려 그 자신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재석은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재석은 마음이 복잡해졌다. 작은 생명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속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 상황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아내가 예상치 못한 생명을 마주한다면 당황할지 모른다는 걱정도 있었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막상 집이라는 안정된 공간에 들어와도 작은 개의 상태가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이 작은 존재는 이미 너무 오랜 시간 위험에 노출된 듯했고 그 흔적이 그대로 몸에 남아 있었다. 재석은 그 사실을 보며 조급함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아내 미라는 부엌에서 늦은 저녁 준비를 마무리하던 중이었다. 재석은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숨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작은 생명을 품에 안고 있다는 사실은 금세 드러났고 미라는 순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놀라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그렇듯 미라 역시 처음에는 당황해도 금세 현실적인 판단으로 돌아오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생명 앞에서 감정이 빠르게 정리되는 편이었고 특히 약한 존재를 외면하지 못하는 성향이 강했다. 두 사람은 짧은 침묵 속에서 상황을 정리했다. 미라는 재석의 말을 모두 듣기도 전에 작은 개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직감했고 우선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떠올리기 시작했다. 돌봄 경험이 풍부한 그는 아픈 존재를 대할 때의 순서를 잘 알고 있었다. 작은 개가 제대로 숨을 고르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하자 미라는 바로 움직였다. 그는 집에 있는 것들 중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부담을 주지 않는 유동식, 그리고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돌봄 방식 등이 그의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작은 개는 스스로 먹거나 마실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자극을 받아도 반응이 크지 않았다. 재석은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안해졌다. 자신이 너무 늦게 발견한 것은 아닌지, 집에 데려오는 동안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았는지,
혹시 이미 손 쓸 수 없는 단계가 된 것은 아닌지 여러 생각이 밀려왔다. 하지만 미라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을 이어갔다. 그녀는 작은 개의 입 주변을 살피고 미약하게나마 살아있는 기운을 읽으려 애썼다. 그녀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움직였고 그 과정은 마치 오래전 아이들을 키우던 경험이 되살아나는 듯 자연스러웠다. 미라는 물을 조금 데워 적절한 온도로 식힌 뒤 부드럽게 다룰 수 있는 얇은 천을 준비했다. 작은 개가 스스로 빨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억지로 먹이는 방식 대신 작은 자극을 통해 생명 반응을 되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어미 개가 새끼에게 하던 방식처럼 입 주변과 턱 아래 그리고 체온이 민감하게 느껴지는 부위를 천천히 자극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작은 개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듯한 변화를 감지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그 미세함 속에 숨은 가능성이 느껴졌다. 재석은 그런 미라의 손길을 보며 마음속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혼자였다면 이렇게 냉정하게 상황을 다루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아내가 채워준다는 사실은 오랜 부부 관계 속에서도 새삼스럽게 다가왔고 그는 그 도움에 감사함을 느꼈다. 그러나 감사함과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작은 생명이 조금이라도 더 악화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병원에 가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의 방식이 정확한 선택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내의 판단을 믿기로 했다. 미라는 생명을 다룰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고 그의 차분함은 오랜 시간 가정의 균형을 지켜온 힘이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작은 개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미라는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작은 반응을 이어가기 위해 그는 준비해 두었던 우유를 손가락 끝에 아주 소량 묻혀 개의 입가에 가져갔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자극하자 작은 개가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움직이며 맛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미약한 움직임이 하나의 신호처럼 보였고 미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작은 양의 우유가 혀에 닿자 반사적으로 삼키는 듯한 반응이 나타났고 그것은 살아있으려는 의지처럼 느껴졌다. 재석은 그 모습을 보며 오랫동안 느끼지 못한 희망을 경험했다. 희망이라는 감정은 매우 조심스러웠고 쉽게 기대하지 않으려는 습관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조금 열렸다. 작은 개의 생명력이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미라는 그 신호를 바탕으로 천천히 양을 늘리며 작은 개가 무리하지 않도록 조절했다. 개는 여전히 약했고 금세 지쳐 보였지만 적어도 완전히 포기할 상태는 아니었다. 이 과정 동안 재석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다. 단순히 생명을 살리겠다는 책임감 이상의 의미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작은 존재가 보여준 미약한 반응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고 그는 자신이 왜 이토록 작은 생명에 집중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었다. 오랜 시간 가족으로부터 멀어진 느낌을 받은 채 살아왔지만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작은 존재는 그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려주는 듯했다. 생명을 돌본다는 일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이었다. 조심스러운 먹이기가 끝나자 미라는 작은 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생각했다.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었다. 집 안이라고 해도 작은 개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정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미라는 조용한 방 한쪽에 준비를 마친 다음 그곳이 작은 개에게 부담이 덜한 환경이 되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그녀의 손길은 경험에서 비롯된 따뜻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 따뜻함은 작은 생명이 느끼기에도 충분했다. 재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조금 전까지 품고 있던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대신 확신이 생기고 있었다. 그는 이제 이 생명을 집으로 데려온 일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작은 개의 반응이 증명하고 있었다. 작은 존재의 약한 숨결 속에 재석은 또 다른 가능성을 보았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그가 오래도록 느끼지 못했던 감정과 맞닿아 있었다. 아내와 함께 작은 개를 바라보며 그는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되새겼다.
작은 개가 이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고 그 희망은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았다.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작은 존재가 주는 기회는 말보다 더 강하게 전달되고 있었다. 그렇게 재석은 아내와 함께 새로운 책임의 시작 앞에 서 있었다. 며칠이 흐르는 동안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을 띠기 시작했다. 작은 생명을 돌보는 과정은 두 사람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상할 만큼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 스며들었다. 재석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작은 개의 상태를 먼저 확인했고 미라는 하루 일정 중에 잠시라도 틈이 생기면 개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살폈다. 서로 말로 확인하지 않아도 두 사람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조용히 자리 잡았다. 오래된 부부에게 드문 일이었고 그 변화는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작은 개는 처음 며칠 동안 여전히 약했고 쉽게 지쳐 보였다. 하지만 미라가 세심하게 준비한 방식 덕분에 점차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아주 미미했지만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은 그 미세한 변화를 정확히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재석에게는 이 변화가 단순히 생명을 살리는 문제를 넘어 자신이 다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어졌다. 아내가 돌봄의 중심에 있다면 자신은 그 옆에서 그것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에는 오랜만에 묵직한 연결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작은 개는 조금씩 자신만의 기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이 짧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보이는 움직임과 반응은 이 생명이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미라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생명을 돌보는 일은 단순한 기술이나 경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읽고 대응하는 감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미약한 움직임 하나에도 의미를 두며 작은 개를 보살피는 미라의 모습은 재석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한때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을 떠올렸고 그 시절의 따뜻함이 지금 다시 집안에 감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꼈다. 며칠이 지나자 작은 개는 조금 더 안정적인 호흡을 보였고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미라와 재석 모두에게 특별한 순간이었다. 눈을 뜬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을 바라보는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흐름이 다시 이어졌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은 조용히 그 순간을 기다렸다. 강요하지 않았고 조급해하지도 않았다. 자연스럽게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일이었다. 작은 개가 드디어 눈을 떴을 때 그것은 두 사람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개의 눈은 아직 초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흐릿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하고도 선명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었다. 재석은 그 눈을 보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작은 생명을 살리려고 애쓴 과정이 단순히 동정심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에게도 필요한 생명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눈 속에는 감사나 기대 같은 인간적인 감정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존재 자체가 주는 울림은 재석의 마음을 흔들었다. 작은 개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졌다. 처음에는 생명이 안정될 때까지 이름을 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름은 이 집의 일원이 되었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다. 많은 한국 가정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관계를 맺는 방식이며 그 이름을 통해 가족이 형성된다. 미라는 여러 이름을 떠올렸지만 재석이 조용히 내뱉은 한 단어에 마음이 기울었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작은 존재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준호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담긴 이름이라기보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올랐기 때문에 선택된 이름이었다. 이름이 생긴 순간부터 작은 개는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이 집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 재석은 윤호를 바라보며 자꾸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오랫동안 스스로에게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을 안고 살았다. 퇴직이 가까워질수록 삶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졌고 자식과 멀어진 거리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윤호가 눈을 뜨고 이름을 가지는 과정은 그 공허한 공간을 천천히 채워가는 듯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절실해진다는 사실을 그는 새삼 깨달았다. 윤호는 여전히 약했고 돌봄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 약함 자체가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동력이 되었다. 미라는 윤호의 식사량과 반응을 꼼꼼히 살폈고 재석은 틈날 때마다 곁에 앉아 작은 생명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용히 함께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행동은 자신도 모르게 조화를 이루었다. 이는 새로운 생명이 주는 영향력이었고 동시에 부부 관계에 잊고 있던 정서를 되찾는 과정이었다. 며칠이 흘러 윤호의 눈이 조금씩 더 또렷해지자 그는 주변을 인식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반응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재석을 바라볼 때 나타났다. 윤호의 시선은 아직 명확하게 초점을 잡지 못했지만 재석을 향해 고정되는 순간마다 묘한 울림이 생겼다. 마치 그가 누군가에게 처음 느끼는 신뢰의 방향을 찾고 있는 듯했다. 이 작은 존재가 자신을 보며 안정감을 느낀다는 사실은 재석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졌다. 재석은 그 시선을 마주할 때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책임감을 다시 떠올렸다. 윤호는 자신이 선택한 생명이 아니었다. 오히려 우연히 마주한 존재였고 그 우연이 지나치기에는 너무 강한 울림을 남겼다. 재석은 그 순간마다 마음이 다시 다잡아졌다. 이 생명을 끝까지 살리고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졌다. 그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생긴 다짐이었다. 집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따뜻해졌다. 새로운 생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공간의 생기를 만들고 있었다. 윤호는 여전히 손이 많이 가는 존재였지만 그 손길을 통해 두 사람의 생활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아내와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늘었고 재석은 오랜만에 자신이 하루를 보내는 이유를 찾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윤호는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두 사람에게 많은 것을 바꾸어 놓고 있었다.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고 일상을 흔드는 사건도 아니었다. 그러나 어떤 변화는 조용하게 오며 오히려 그 조용함 때문에 오래 이어진다. 윤호의 생명은 그런 변화의 시작이었고 재석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오랜만에 미래를 생각했다. 막연한 불안 속에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고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서. 윤호가 살아남을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 생명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이미 그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렇게 작은 존재의 부활은 이 집에 새로운 의미를 심어주고 있었다. 윤호가 집에 온 지 몇 달이 흐르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처음엔 미약한 숨만 간신히 이어가던 작은 존재가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기운을 되찾았다. 여전히 어린 개의 특징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과 반응, 몸짓 하나하나에서 생명의 흐름이 또렷하게 느껴졌다. 재석과 미라는 그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정을 경험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그저 돌봄을 제공했을 뿐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윤호는 그 이상의 의미를 이 집에 가져다주고 있었다. 윤호의 성장은 빠르고 놀라웠다. 식사량이 일정해졌고 낮과 밤의 리듬도 안정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두 사람 곁에 다가오는 모습은 하나의 습관이 되었고 집안 어느 공간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찾아 한결 여유로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것은 단순히 몸이 회복된 결과가 아니라 이 집이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증거였다. 재석은 그런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의 성장을 이토록 가까이에서 지켜본 적이 없었고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기쁨을 느낀다는 사실이 그를 조금 더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윤호가 보이는 주인의식 같은 반응이었다. 아직 어려서 훈련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떤 상황에서는 마치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 집안에 낯선 소리가 들리면 조용히 몸을 세우고 미라가 집안일을 할 때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주변을 지켜보는 모습은 진돗개 특유의 민감함과 충성심을 떠올리게 했다. 진돗개는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가정의 보호자 역할을 해온 존재였고 그 전통적 이미지가 윤호에게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재석에게는 감격스러울 만큼 신기했다. 윤호는 특히 재석을 향해 강한 애착을 드러냈다.
집안에서 재석의 발걸음이 조금만 멈춰도 그 근처에 자리 잡았고 그가 의자에 앉아 있으면 조용히 옆에 다가와 앉아 있었다. 아직 어린 개답게 장난스러운 면도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함께 있고 싶다는 감정이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재석은 이런 반응을 보면서 자신이 무언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동안 그는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정이 점점 희미해지는 삶을 살아왔지만 윤호 앞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감정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윤호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경계심이었다. 어느 날 아침, 미라가 현관 근처에 놓아둔 음식 재료가 누군가에 의해 뒤져진 흔적이 발견되었다. 동네에서 가끔 나타나는 고양이들 중 한 마리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때 윤호는 평소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집 주변을 천천히 돌며 냄새를 확인하고 현관 근처에서 유난히 오래 머물렀다. 무언가 자신의 공간이 침범당했다는 사실을 감지하는 듯 했다. 그 행동은 아직 어려서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영역을 지키려는 모습에 가까웠다. 이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미라가 잠깐 문을 열어두고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동네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성격이 거친 고양이가 집 안쪽으로 들어왔다. 고양이는 겁이 없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존재로 알려져 있었다. 음식을 노리고 들어왔지만 그 순간 윤호가 반응했다. 윤호는 크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본능적으로 고양이를 향해 단호하게 다가섰다. 두려움 없이 고양이 앞을 막아선 모습은 재석과 미라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고양이는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한 듯 물러났고 결국 뒤돌아 나가버렸다. 그 순간을 지켜본 두 사람은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뿌듯함을 동시에 느꼈다. 윤호가 단순히 가족의 돌봄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가족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진 존재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어린 생명이 보여준 그런 행동은 경이로움에 가까웠고 그 순간 두 사람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감정적 연결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윤호의 행동에는 단순히 용감함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후 며칠 동안 윤호는 집안의 사람들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재석이 출근 준비를 할 때는 어느 순간 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미라가 집안일을 하면 일정 거리에서 조용히 움직임을 따라다녔다. 진돗개가 가진 독립적인 성향과는 달리 윤호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친밀함을 유지하려는 태도가 더 강했다. 그것이 아직 어려서 나타나는 특성인지 아니면 원래의 기질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언제나 긍정적인 신호로 다가왔다. 재석은 윤호의 이런 성향을 보면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감정들을 다시 떠올렸다. 젊었을 때 아이들이 집 안을 뛰어다니며 생기를 불어넣던 시절이 떠올랐고 그 시절에 느꼈던 책임감과 기쁨이 함께 흔들렸다. 윤호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이 집의 공기를 바꾸는 존재였다. 어려움을 겪다가도 새로운 희망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모든 것이 재석에게는 깊이 스며드는 경험이었고 그의 하루는 점점 윤호를 중심으로 다시 구조화되고 있었다. 미라 또한 변화했다. 오랜 시간 반복된 일상과 조용한 집안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윤호가 들어온 후 집안에는 작은 움직임들이 늘어났다. 그것은 미라에게 귀찮거나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오랜만에 따뜻한 활기를 느끼게 해주는 요소였다. 그는 윤호가 한 뼘이라도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대화량을 늘렸고 부부 사이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이처럼 윤호가 자라며 드러낸 존재감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었다. 작은 생명이 가정에 가져오는 온기, 그리고 그 온기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은 두 사람 모두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윤호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고 그 강함은 단순한 체력이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게 된 생명만의 결단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윤호는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갔다. 그의 존재는 이 집에서 새로 시작되는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윤호가 자란 뒤에도 재석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아침마다 집 근처를 걸었고
때때로 가까운 산길을 오르며 마음을 다스리곤 했다. 하지만 예전과 가장 달라진 점이 있었다. 이제 그 길에는 윤호가 함께했다는 것이다. 산책을 나설 때마다 윤호는 자연스럽게 그의 옆에 섰고 두 존재가 나란히 걷는 모습은 어느새 동네에서도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그 관계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뢰가 깃들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석은 평소보다 조금 더 긴 산길을 선택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마음에 작은 여유가 생긴 날에는 종종 새로운 길을 택하곤 했고 그날도 그는 별다른 고민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윤호는 그런 변화에도 익숙한 듯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재석을 따라갔다. 두 존재는 이미 서로의 리듬에 익숙해져 있었고 굳이 말이나 손짓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동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익숙함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재석은 길 한쪽에 있는 무언가에 시선이 머물렀고 아주 짧은 순간 방심했다. 단단하다고 믿었던 땅이 생각보다 더 미끄러웠고 그 실수는 빠르게 상황을 바꿔놓았다. 몸이 균형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이미 늦어 있었다. 그가 발을 디딘 자리는 평소와 다르게 약했고 작은 실수는 곧 큰 위험으로 이어졌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반응 속도는 느려지고 순간적인 실수는 쉽게 수습하기 어려워진다. 재석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그것을 피할 수 없었다. 넘어지는 순간 그의 마음속을 스친 것은 두려움과 당혹감이었다. 혼자였다면 더욱 무섭게 느껴졌겠지만 윤호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잠시나마 버틸 힘을 주었다. 그러나 현실은 엄격했다. 떨어지는 동안 그는 주변의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었고 바닥에 충격이 전달되며 몸 안쪽에서 급격한 고통이 치솟았다. 그 고통은 단순히 근육이 놀란 정도가 아니었다. 뼈가 부러졌다는 사실을 직감할 만큼 선명했으며 움직일 수 없다는 공포가 동시에 찾아왔다. 재석은 숨을 고르려 했지만 고통이 생각보다 더 깊게 파고들었다. 그는 스스로 상황을 정리하려 했으나 머릿속이 점점 흐려지는 느낌이 들었다. 의식은 또렷하면서도 동시에 멀어지는 듯할 때가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명확히 이해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산길, 가지고 온 휴대전화는 어디론가 떨어져 보이지 않았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방법은 없었고 그의 움직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절망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었다. 윤호가 그의 곁에 있었다. 재석은 눈을 뜨려 애쓰며 주변을 살폈고 그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윤호가 있었다. 윤호는 흔들림 없이 재석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당황보다는 결의에 가까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마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듯한 태도였다. 재석은 자신이 말을 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윤호가 자신의 상태를 이해해 줄 것이라는 낯선 믿음이 피어올랐다. 재석은 큰 소리를 낼 힘은 없었지만 윤호에게 어떤 신호라도 보내고 싶었다. 그러나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목소리는 약했고 숨도 불안정했다. 하지만 윤호는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재석이 힘들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꼈고 그 감각은 놀라울 만큼 정확했다. 어린 시절 죽음의 문턱에서 구조된 경험 때문인지 아니면 진돗개의 본능 때문인지 윤호는 주인의 위기를 깊이 읽어내고 있었다. 재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긴장과 고통이 윤호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 잠시 후 재석의 몸이 힘을 잃기 시작하자 윤호는 움직였다. 단순히 옆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곁을 지키는 존재가 되기 위해. 그는 재석이 다시 의식을 잃지 않도록 옆자리를 지켰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도움을 부르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리를 떠나면 재석이 더 위험해질 것이라는 본능적 걱정도 있었을 것이다. 이 갈등 속에서 윤호는 아주 짧게 멈칫했지만 결국 선택을 내렸다. 그 선택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었다. 그것은 책임감에 가까웠다. 자신을 살려준 존재를 지켜야 한다는 생명의 깊은 곳에서 울리는 의지였다. 윤호는 자신의 목소리를 최대한 크게 냈다.
평소와 다른 무기가 실린 소리였다. 단순한 짖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달해야 하는 신호 같았다. 재석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작은 희망을 느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윤호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윤호의 짖음은 일정한 리듬을 가졌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라도 닿아야 한다는 듯 끊임없이 이어졌다. 재석은 그 소리를 들으며 시간이 얼마나 흐르는지 알 수 없었다. 고통과 추위는 계속 밀려왔고 의식은 점점 가벼워졌다. 그러나 아주 작은 끈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그 끈은 윤호였다. 윤호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재석의 마지막 의지처럼 느껴졌다. 결국 재석은 더 이상 눈을 뜰 수 없었다. 의식이 흐려진 채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순간이 이어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감정도 함께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감정이었다. 곁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그를 지탱했다. 윤호는 그 흔들리는 의식 속에서도 재석의 얼굴을 바라보며 계속 소리를 냈다. 그것이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위험한 산길, 누구에게도 쉽게 닿지 않는 공간에서 윤호의 절박한 외침은 점점 더 강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대상을 위한 신호였고 그 신호는 결국 어딘가로 닿아야 했다. 재석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괜찮다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대신 윤호의 존재가 모든 말을 대신해주고 있었다. 그날 산길 위에는 한 사람과 한 생명의 함성이 겹쳐 있었다. 한 사람은 도움을 부르지도 못한 채 몸을 잃어가고 있었고 한 생명은 모든 힘을 다해 그를 붙잡고 있었다. 그것은 극적인 상황이면서도 동시에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관계의 결실처럼 느껴지는 장면이었다. 재석은 마지막으로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으려 애쓰며 윤호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느꼈다. 윤호는 그 곁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았다. 윤호의 짖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절박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계 반응처럼 들릴 수 있었지만 그 음색과 리듬은 분명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닿아야 한다는 의지였고 주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였다. 재석이 의식을 잃어가며 점점 침묵 속으로 가라앉아도 윤호는 멈추지 않았다. 짖음을 멈추는 순간 재석이 완전히 혼자가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 본능은 단순한 충성심이 아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을 지키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책임감에 가까웠다. 짖음은 반복되었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이어졌다. 같은 패턴으로 울리는 소리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행동처럼 느껴질 만큼 안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 재석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그 소리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그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눈도 제대로 뜰 수 없었지만 귀에 닿는 윤호의 울림은 마지막 끈처럼 남아 있었다. 그 끈은 얇았지만 이상하리만큼 단단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해가 기울고 어둠이 깔리기까지 걸린 시간이 실제로 얼마나 되었는지 가늠하기 힘들었지만 재석에게는 모든 감각이 흐려져 있었다. 다만 고통과 냉기, 그리고 윤호의 존재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기 직전 몇 번은 정신이 아득해졌다 돌아왔지만 그때마다 들리는 것은 윤호의 소리였다. 그것은 단순한 짖음이 아니라 살아있으라는 명령처럼 들렸다. 윤호는 계속 재석 주변을 돌며 상황을 살폈다. 떠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도움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석을 홀로 남길 수 없다는 본능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 그래서 윤호는 자리를 지키며 짖음을 이어갔다. 그것은 주인에게서 배운 행동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관계의 무게가 만들어낸 결정이었다. 짖음이 어느 정도 이어진 후 멀리서 희미한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산길을 걷던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고 단순한 동물의 울음과는 분명히 다른 규칙성을 느끼며 의심을 품었다. 그들은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산에서 짐승의 울음이 들리는 것은 흔한 일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그 울림이 묘하게 사람의 시선을 끌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구조 신호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소리에 이끌린 이들은 방향을 좁혀가며 윤호의 지짐을 찾아 나섰다. 어둠 속에서도 소리는 명확했고 가까워질수록 절박함이 더 선명히 느껴졌다. 그들은 누군가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을 직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재석의 몸이 누워있는 곳과 그 옆에서 계속 울고 있는 윤호를 발견했다. 상황을 확인한 순간 누구도 망설이지 않았다. 즉시 구조대에 연락이 되었고 구조대는 빠르게 산길로 진입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도 윤호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재석을 지키고 있었다. 구조대원들이 접근하자 윤호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드러냈지만 그들이 재석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한 순간 행동이 달라졌다. 오히려 재석 주변을 비켜주며 구조대원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었다. 구조대원들은 재석의 상태를 점검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체온이 크게 떨어졌고 부러진 뼈와 근육 손상이 분명했지만 그가 아직 호흡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적에 가까웠다. 그 기적의 이면에는 윤호가 있었다. 구조대원들은 윤호의 울음이 없다면 이 산속에서 한 사람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들은 들것을 준비하고 재석을 조심스럽게 옮겼다. 그 과정에서도 윤호는 계속 따라붙으며 불안한 눈빛으로 재석을 바라보았다. 구조대원 중 한 명은 잠시 손을 뻗어 윤호를 달래려 했지만 윤호는 재석 옆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애착을 넘어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끝내지 못했다는 듯한 책임감이었다. 결국 구조대원들은 윤호가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구급차가 산 아래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윤호는 재석이 실려있는 들것 옆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구급차 문이 닫히려는 순간에도 윤호는 망설임 없이 뛰어올라 그 옆에 서 있으려 했고 구조대원들은 그런 윤호의 태도를 보고 문을 열어두었다. 마치 이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 윤호의 역할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배려였다. 병원에 도착한 뒤에도 윤호는 대기 공간에서 자리를 지켰다. 구조대원들이 상황을 정리하며 의료진에게 설명하는 동안 윤호는 차분하게 재석의 흔적이 묻어있는 들것 근처에 머물렀다. 주변 사람들은 한 마리 개가 이토록 조용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한 인간을 바라보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히 길러진 관계에서 비롯된 반응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깊은 결속이 느껴졌다. 의료진은 빠른 치료에 들어갔고 구조대원들은 병원으로 들어오는 환자들을 돕기 위해 이동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명은 끝내 윤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윤호가 아니었다면 재석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 생명의 구조에 또 다른 생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다. 실제로 시간과 상황을 고려하면 윤호의 도움 없이는 구조대가 재석을 발견할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 재석은 의식이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깊은 잠처럼 이어지는 치료 과정 속에서 그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흐릿함 속을 떠돌았지만 그 흐릿한 감각 속에서도 윤호의 존재만은 또렷하게 떠올랐다. 차갑고 캄캄한 순간마다 들렸던 짖음,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주던 온기 같은 기억이 그의 마음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미세한 움직임과 함께 재석의 의식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존재는 윤호였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정말로 윤호가 있었다. 재석은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한 사람과 한 생명 사이에 흐르는 결속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형태로 굳어져 있었다. 산 위에서 벌어진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고 두 존재의 관계가 완성되는 과정이었다. 윤호는 단순히 구조된 생명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생명을 구한 존재였고 재석의 삶을 다시 이어주는 연결고리였다. 그 순간부터 재석의 마음속엔 단 하나의 진실만이 또렷하게 남았다. 자신이 살린 생명이 결국 자신을 살렸다는 사실이었다. 재석이 의식을 되찾은 것은 치료가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였다. 눈을 완전히 뜨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스스로 숨을 고르고 주변의 기운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회복된 순간 그는 가장 먼저 익숙한 온기를 떠올렸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으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또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깨어있는 동안 들리지 않아야 할 소리가 들린 듯한 느낌, 그리고 여전히 곁에 있을 것만 같은 존재. 재석은 천천히 눈을 떴고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한 그림자를 확인하자 마음이 흔들렸다. 그 자리에 윤호가 있었다. 윤호는 보호자들이 준비한 담요 위에 얌전히 앉아 있었고 재석이 눈을 뜨는 순간 놀란 듯 미세하게 반응했다. 그 반응은 단순한 기쁨이나 반가움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살아있어 다행이라는 긴 여정의 끝에서 느껴지는 안도감에 가까웠다. 의료진은 윤호를 병원에 데려오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재석의 상태를 듣고 상황을 이해하고 나서는 오히려 윤호의 존재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허락했다. 며칠 후 재석은 휠체어에 앉아 병원 복도를 천천히 이동할 수 있을 만큼 회복했다. 다리는 깁스를 한 채 움직임이 불편했지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윤호를 떠올렸고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감사의 감정으로 이어졌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살아남기 어려웠을 거라는 의료진의 말을 들었을 때도 마음은 차분했다. 이미 그는 알고 있었다. 그 도움의 시작이 누구였는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존재가 누구였는지. 재석이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 미라는 눈가가 붉어진 채 남편을 맞았다. 그들의 표정과 분위기에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무사히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감정이 설명되었다. 윤호는 재석의 휠체어 옆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움직일 때마다 작은 발걸음으로 뒤를 따랐다. 마치 재석이 다시는 혼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듯한 태도였다. 회복 기간 동안 재석은 집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조용히 보냈다. 다리에 깁스를 하고 생활하는 것은 불편했고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답답함이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윤호는 그런 감정을 모두 중화시키는 존재였다. 아침이면 재석의 무릎 위로 몸을 기대어 왔고 낮에는 그의 곁에서 나른한 시간을 보내며 잔잔한 기운을 전했다. 그 기운은 설명하기 어려운 온기를 담고 있었고 그 온기가 재석의 마음을 지탱했다. 어느 날 아내 미라는 조심스레 재석에게 물었다. 사고가 일어난 그날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다며 혹시 무서운 기억이 남아있는지 걱정된다고 했다. 재석은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그날이 두렵기만 했던 것은 아니라고. 삶이 끝날 수도 있었던 순간에 자신을 붙잡아준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며 어둠 속에서도 희망이 남아 있었다고. 미라는 그 대답을 들으며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부는 오래도록 함께 살아오며 서로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두 사람 모두 다시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다. 며칠 뒤 서울에 살던 아들 민호가 집을 찾았다. 그는 사고 소식을 듣고도 바로 내려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있었다. 바쁜 일정을 핑계로 가족과 멀어진 시간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했다고 한다. 집에 도착한 민호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버지와 그 옆을 지키고 있는 윤호를 보며 멈칫했다. 그 둘은 말 없이 서로에게 기대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민호는 아버지에게 다가와 미안하다고 했다. 재석은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사고는 누구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누구도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조용히 윤호를 쓰다듬으며 덧붙였다. 이 작은 존재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자신을 살린 것은 결국 자신이 살렸던 생명이었다고. 민호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떠올렸다. 늘 가족을 먼저 생각했고 홀로 책임을 짊어지며 자신들을 키워온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점점 혼자 되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 외로움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이 윤호라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민호는 자리에서 조용히 몸을 돌려 윤호 무릎 높이까지 내려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어 윤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윤호는 낯선 손길에도 경계하지 않고 민호의 손등에 얼굴을 얹었다. 마치 괜찮다는 신호라도 보내는 듯한 태도였다.
민호는 그 작은 행동에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감동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제는 더 자주 오겠다고. 아버지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재석은 그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계절이 흐르고 봄이 찾아오자 집 뒤편의 작은 마당에도 변화가 생겼다. 오래된 나무에 꽃망울이 보이기 시작했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집 안까지 은은한 향기가 스며들었다. 재석은 휠체어에 앉아 햇살을 맞으며 그 변화를 조용히 느꼈다. 그의 무릎 위에는 늘 그렇듯 윤호가 누워 있었고 이 둘의 고요한 시간은 마치 계절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웠다. 재석은 어느 순간 깨달았다. 자신은 윤호를 살렸고 윤호는 자신을 살렸다. 그것은 누구의 덕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삶에 필요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은 때로 거창한 행동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저 지나치기 쉬운 작은 결정, 한 번의 손짓, 짧은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삶 전체를 바꿔놓는 힘이 될 수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살아있는 존재를 향한 작은 관심 하나가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인간이 가진 가장 따뜻한 힘은 거창한 능력이 아니라 가까운 존재를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배웠다고. 그날 이후 재석은 매일 윤호와 함께 봄 햇살을 맞으며 생각하곤 했다.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사람은 여전히 외롭고 각자의 삶에는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직접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의 마지막 결론은 단순했다.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 중요한 것은 그 온기를 잃지 않는 마음이며 그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온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윤호를 가만히 안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삶은 생각보다 어렵지만 그만큼 서로를 살릴 수 있을 만큼 따뜻하다는 진실을 그는 이제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작은 생명의 기적과 그것이 남긴 따뜻한 울림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마음은 이야기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선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온기가 되어줄 수 있을 때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희망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속에서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사색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입니다. 앞으로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와 마음을 울리는 순간들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느끼신 생각과 마음을 아래에 남겨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분들과 따뜻함을 나눌 수 있도록 눌러주시는 한 번의 응원과 채널 등록은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늘 평안과 따뜻함이 여러분의 나날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